안녕하십니까. 전화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제2회 환경기능사 CBT 기출보급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식물의 인맥 사이 반점이 생기며 표백력이 강하고 대부분의 식물의 피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은 어느 것인가? 자, 이 문제에서는 식물의 피해를 가장 많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식물에 피해를 주는 물질이 뭐가 있어요? 아황산가스가 있죠. 아황산가스는 H2S 또는 이산화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유효굴중 높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배기가스의 온도가 높을수록 유효굴중 높이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증가. 그리고 답은 연돌의 실제 높이와 연기의 상승 높이로 나타낸다. 그리고 수평 풍속이 클수록 유효 높이가 감소한다. 아무래도 옆으로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가 높이 못 올라가겠죠? 배출가스의 속도가 클수록 유효 높이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높이 자체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연기의 상단, 연기의 하단, 상단과 하단에 중심선을 그어요. 자, 중심선을 그어서 높이를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실제 굴뚝 높이, 연기의 상승곡, 그리고 두 가지를 합친 걸 유효 굴뚝 높이라고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탄소 12kg을 완전히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얼마인가 하고 그랬어요. 자, 지금 탄소를 연소시키면 CO2가 나오겠죠. 자, 공기량을 최적으로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12kg의 탄소가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산소는 소모되는 산소는 22.4S/m의 삼성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탄소는 원자량을 뜻하는 거죠. 탄소 10kg이 연소했을 때 산소량 O0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자, 그러면 O0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지금 산소 값은 22.4 S/m의 곱하기 12kg 나누기 12kg. 이 값은 산소량이에요. 근데 공기량으로 전환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값을 여러분들이 공기량으로 전환을 하면 자, 이론 공기량은 산소량 나누기 어떻게 하면 되죠? 최적이니까 0.21로 나눠주면 되죠. 따라서 값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량을 먼저 계산을 해요. 산소량을 계산하니까 22.4S/m의 삼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산소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적은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1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22.4에서 0.21을 나눠주면 106.67S/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산소량을 먼저 여러분들 그 탄소, 수소, S 함량으로 나와 있는 원소 분석법으로 나와 있으면 8.89C라는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원소 분석이 없으면 연소를 시킨 다음에 이론 산소량을 계산을 해서 지금처럼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해 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 풀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함유되어 있는 특정 유해 물질 중에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특정 유해 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유 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 중에서 휘발유 자동차에만 포함되어 있는 게 뭐죠? 납입니다. 납. 왜 납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휘발유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첨가제로서 4에틸납을 사용해요. 그래서 휘발유 자동차에서만 배출되는 게 납이 되죠.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번. 다음에 대기오염 방지 방법 중에서 황산화물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지금은 황산화물의 처리법입니다. 가번에 금속산화물법, 나번에 선택적 촉매 환원법, 다번에 hợp착법, 나번에 석회석법. 여기서 촉매를 쓰든지 우리가 환원을 사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NO하고 NO2가 있잖아요. 따라서 촉매를 사용을 하고 환원제를 사용을 해서 항상 N2와 H2O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의 처리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자, 메탄 1몰이 완전 연소할 경우에 건조 연소 배출 가스 중에 CO2의 농도는 몇 %냐고 그랬어요. 자, 메탄이 CH4잖아요. 산소 2몰과 반응하면 CO2와 2H2가 나와요. 그러면 CO2라는 것은 GOD분의 CO2가 되는 거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 근연소가스를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근연소가스라는 것은 GOD와 GD, 이론 근연소가스량과 실제 근연소가스량이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는 공기비가 없기 때문에 GOD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럼 기체 상태에서 GOD의 공식은 1-0.21A0 플러스 CO2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21 A0, A0라는 것은 산소의 개수 나누기 0.21 플러스 CO2량, CO2의 개수 한 개죠. 분의 CO2량 1 곱하기 100, 퍼센트는 곱하기 100, 그리고 ppm은 곱하기 10의 육성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11.73%라는 건조 배기가스 중에 CO2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기체 흡수에 관한 헨리의 법칙을 설명한 것이다.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기체의 용해도가 높은 경우에서는 헨리 법칙이 성립한다. 헨리 법칙은 용해도가 낮은, 다시 말해서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에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상 농도는 액체 상태, 헨리 정수가 클수록 높아진다. 액상의 농도는 헨리 상수가 작을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용질 가스의 기상분압, 여기서 기상이라는 것은 기체 상태, 기상분압은 액상 농도에 비례한다. 자, 왜 그러냐면 P는 HC거든요. 헨리 법칙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분압은 액상 농도에 어떻게 비례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헨리 정수는 온도에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온도에 비례하게 되죠.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은 답은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황산화물의 채취관의 재질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스테인리스관, 나번의 불소수지, 다번의 보통강철, 라번의 염화비닐수지. 우리가 공정시험 기준에서 황산화물을 채취했을 때 사용하는 채취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통강철은 암모니아나 일산화탄소, 암모니아가 NH3, 일산화탄소가 CO죠. 이 두 가지 화합물에 대한 채취관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강철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암모니아나 일산화탄소를 채취할 수 있는 우리가 채취관의 재질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강철은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9번 세정집신장치는 유수식과 가압수식으로 분류된다. 다음 중에서 유수식에 해당하는 것은 세정은 물을 사용하는 섭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유수식과 가압수식이라는 게 있는데 가압수식은 압력을 가하는 거죠. 자, 유수식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오리피스 스크래버, 그리고 분수형, 나선 가이드 베인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가압수식은 벤츄리 스크래버, 제트 스크래버, 사이클론 스크래버, 충전탑, 분무탑, 보통 이제 압력을 이용하는 걸 많이 사용하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수식과 가압수식을 분류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10번 오염가스를 흡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흡착제의 종류로 틀린 것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취제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활성탄, 그리고 수분을 건조하는 기능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실리카겔, 그 외에도 활성 알루미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라번에 보면 활성 망간이라는 것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흡수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에 보시게 되면 불화수소가 HF입니다. 불화수소를 함유하는 배기가스를 충전탑으로 흡수 처리하고자 한다. 기상총괄이동 단위수 NOG가 10이고 기상총괄이동 단위 높이 HOG가 0.5m이다. 충전청의 높이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충전첩의 높이는 NOG 곱하기 HOG죠. 여기서 NOG라는 것은 총괄이동 단위수 10이 됩니다. 그리고 HOG 총괄이동 단위 높이는 0.5m가 되겠죠. 따라서 10 곱하기 0.5m를 하면 5m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NOG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효율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1- 효율의 ln을 취하는 값으로 우리가 NOG를 계산을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NOG의 값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NOG가 효율로 주어지면서 우리가 직접 NOG를 계산해서 대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에 보시게 되면 연료를 연소시킬 때 공기비가 큰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자, 공기비가 큰 경우에서는 완전 연소에 가깝습니다. 완전 연소는 아니에요. 반면에 공기비가 작은 경우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자, 답은 연소실의 냉각 효과를 가져온다. 답은 배기가스의 증가로 인해서 열 손실이 증대된다. 답은 CO, HC의 농도가 증가한다. 우리가 불완전 연소 시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CO하고 HC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공기비가 적은 경우입니다. 답은 배기가스의 온도 저하 및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발생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가번과 나번과 라번은 공기비가 큰 경우, 공기비가 크다는 것은 공기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고, 공기비가 작다는 것은 공기가 적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기가 적게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불완전 연소되는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CO와 탄화수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에서는 공기비가 작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이클론에서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 장치를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사이클론으로 100% 집진할 수 있는 최소 입경은, 자, 우리가 100% 제거할 수 있는 입경을 100% 제거 입경 또는 한계 입경, 임계 입경이라고 해요. 반면에 50% 제거 입경은 절단 입경, 컷 사이즈라고 하죠. 자, 따라서 100% 제거 입경을 임계 입경이 있네요. 그죠?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절단 입경이라는 것은 50% 제거 입경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냈을 때 100% 제거 입경은 DP로 표현하고, 그리고 50% 제거 입경은 DP50으로 보통 우리가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스토크스 영역에서 입자의 종말 속도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종말 속도를 여러분들 Vg로 보통 많이 표기했잖아요.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우 S 마이너스 로우 G가 우리가 종말 속도가 되죠. 여기서는 VT로 표기를 했어요. VT로 표기를 했으니까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우 S 마이너스 로우 G로 표기를 하면 되니까 뭐가 되나요? 가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여기서는 가스 밀도, 우리가 지금 점성도를 마이크로그램으로 표기를 했죠. 그래서 같은 식은 가번.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메탄 1S의 삼성을 완전 연소시킬 때 발생되는 이론 건조 연소 가스량은 얼마인가? 여기서 이론 건조연소 가스량이라는 게 뭐냐면 GOD입니다. GOD. 자, 그럼 메탄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GOD, 기체 상태에서 GOD는 1-0.21 A0 플러스 CO2량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A0라는 것은 산소량 나누기 0.21입니다. 그리고 산소량이라는 것은 산소의 개수, 다시 말해서 2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CO2량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개수 1을 뜻해요. 그래서 1-0.21 곱하기 산소량 2개 나누기 0.21, 그럼 이론 공기량 A0가 됐죠. 플러스 CO2량 1개.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8.52 S미터의 삼성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분뇨의 BOD가 200mg/L, 유입 수량이 1800m의 삼성/1, 포기조의 크기가 900m의 삼성일 때 BOD의 용적 부하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BOD의 용적 부하의 단위를 보면 kg/m의 삼성 데이거든요. 여기서 kg/day라는 게 뭐냐면 BOD의 총량이에요. BOD의 총량이라는 것은 BOD 농도 곱하기 유량입니다.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폭기조의 크기.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mg/L를 kg/m의 삼성으로 대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런 경우에 얼마를 곱해주느냐면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0mg/L는 0.2kg/m의 삼성이 되겠죠? 자, 여기에 유량 1800m의 삼성 per day 나누기 용적 900m의 삼성.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OD의 용적 부하 같은 경우에서는 BOD의 총량, 다시 말해서 BOD 농도 곱하기 유량에서 최적을 나눠주면 되는데 농도가 mg/L로 보통 주어지거든요. 그럼 mg/L로 주어지면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서 kg/m의 삼성으로 대입한다는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 다음에 오수 처리 방법 중에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처리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호기성 미생물이라는 것은 뭐죠?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을 뜻합니다.
가번에 활성설러지법, 나번에 산화치법, 다번에 섭식산화법, 라번에 살수여상법. 자, 여기서 호기성 미생물로 처리하는 우리가 오수 처리 방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번에 섭식산화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죠. 뭐를 처리하는 방법이요? 설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설러지라는 것은 합해수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를 우리가 설러지라고 해요. 가라앉은 찌꺼기. 따라서 오수 처리 방법에서 아닌 것은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에 보시게 되면 시료가 10ml에 맛이나 냄새가 없는 물을 최대 190ml 넣어서 희석했을 때 맛이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었다면 냄새 역치는, 자, 냄새 역치라는 것은 시료 부피와 무치 정제수 부피에서 시료 부피를 나눠주는 거죠. 자, 시료 부피가 얼마냐 하면 10ml, 그리고 무치 정제수의 부피가 190ml예요.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냄새 역치가 계산이 되겠죠. 자, 따라서 냄새 역치를 계산하게 되면 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19번 살수여상의 주요 정화작용은, 살수여상이라는 것은 부착성장식 중에서 우리가 막공법입니다. 막공법이고 부착성장식에 해당하죠. 그리고 호기성 산화를 주된 작용으로 나타내죠.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공법의 공정 중에서 현기조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자, 우리가 질소를 처리하고 인을 처리하는데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기성조가 있어야 되고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산소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기성조의 역할은 뭐냐면 인의 방출과 유기물 제거, 그리고 우리가 무산소조의 역할은 탈질 작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현기성조의 역할은 유기물 제거, 그리고 인의 방출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과 질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고도 처리거든요. 고도 처리의 주목적은 인과 질소를 처리하는 거지 유기물 처리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현비성조에서는 인의 방출이 일어나면서 유기물 제거까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죠. 가장 핵심은 인의 방출이 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무산소조에서는 탈질 작용에 의한 질소 제거, 그리고 현기성조에서는 인의 방출과 유기물 제거 또는 흡수, 그리고 우리가 호기성조에서는 인의 과잉 흡수, 그리고 질산화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반응조의 역할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21번 하수관과의 최소 매설 깊이 중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자, 매설 깊이의 기준은 1m, 이런 내용들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에 보시게 되면 활성설러지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다음 조건들의 범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답은 온도, pH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DO와 BOD, 질소와 인앱이 온도, pH, DO, BOD, NP. 자, 지금 여기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온도는 중온이 됩니다. 중온. 중온은 25에서 30도씨. 자, 그리고 pH는 6에서 8이 되겠죠. 그리고 DO는 2mg/L 이상. 그리고 BOD와 질소와 인해비는 100대 5대 1. 우리가 활성설러지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건데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기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박테리아의 성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정답이고, 자, 그리고 만약에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이 조건 자체 중에서 한 개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느냐면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발생을 해서 과대 정식을 해요. 그러면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과대 정식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설러지 평화나 설러지 벌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질소 화물의 분해 과정을 알맞게 나타낸 것은, 질소 화물의 분해 과정은 질산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유기물, 자, 유기물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질산화가 되면 산소하고 결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질산성이온, 질산성이온이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유기물에서 가장 먼저 암모니아성 질소가 NH3N, 아질산성 질소가 NO2N, 그리고 질산성 질소가 NO3N. 따라서 질산성 질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질산화 과정이라고 하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를 보시면 LC50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자, LC50이라는 것은 뭐죠? 자, 집단 시험의 50%를 죽일 수 있는 단 1회의 투여량이다.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시험용 물고기가 50%가 죽는 폐수 중에 독성 물질의 농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번에 보시게 되면 하수의 처리 정도는 일반적으로 차수별로 구별한다. 차수별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1차 처리는 침전법, 그리고 2차 처리는 활성설러지법, 표준살수 여상법, 기타 이와 같은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3차 처리는 급속여과법, 활성탄 흡착법, 질소와 인해 제거법 및 기타 이와 같은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4차 처리는 이온교환법, 전기분해법 및 이와 같은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수를 차수별로 처리를 했을 때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 3차 처리가 고도 처리에 주로 인과 질소를 처리하는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4차 처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6번에 보시면 침전지에서 지름이 0.1mm이고 비중이 2.65인 물의 입자가 침전하는 경우에 침전 속도는 얼마인가? 물의 점도는 0.01g/cm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침전 속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침전 속도라는 것은 18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ρs-ρ WG.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계수가 되는 거죠. 점성계수. 자, 그리고 D의 제곱에서 D는 직경입니다. 직경. 0.1mm가 직경이 되는 거죠. ρs라는 것은 뭐예요? ρs라는 것은 입자의 비중. 자, 그리고 ρw라는 것은 물의 비중. 여기서 ρw, 물의 비중은 주어지지 않으면 1.0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 또는 980cm/s의 제곱. 자, 이거는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죠. 미터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9.8, 센치의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980cm/s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직경이 0.1mm를 cm로 고쳐요. 그럼 0.01cm가 되겠죠. 제곱 곱하기 입자의 밀도 2.65, 물의 밀도 1.0, 그리고 중력 가속도 cm의 개념을 쓰니까 980cm/s의 제곱 나누기 18마이크로, 점성도 0.01g/cm. 따라서 계산하면 cm/s로 나오고 값은 0.90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는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머리로 암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혐기성 소화의 단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혐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설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을 혐기성 소화라고 그러죠. 가번에 초기 수능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나번에 발생된 설러지에 탈수성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혐기성이라는 것은 섞여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탈수가 용이하죠. 반면에 호기성 산화는 탈수가 힘들죠. 답은 호기성에 비해서 체류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상징액의 질소와 인의 함량이 높아요. 그 말은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겠죠. 따라서 혐기성에서 설명이 틀린 것은 나번, 탈수성이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침사지의 유지 관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여기서 침사지라는 것은 무기물, 모래나 자갈을 제거하는 공정을 뜻합니다. 가번에 모래, 자갈 등을 침전시켜야 한다. 나번에 무기물 및 유기물 등을 모두 침전시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사지에서 사자가 모래 사자거든요. 모래를 침전시키는 장소. 그래서 무기물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설러지를 처리를 용도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유기물은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답은 하수의 유속은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답은 침사지에 침전된 침전물은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답은.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천의 SS가 100ppm이며 유량은 1000m의 삼성포 1이다. 부유물질의 10%가 침전된다면 침전 물질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침전 물질의 양은 침전되는 SS량 그리고 유량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SS가 지금 100ppm이에요. 그리고 몇 %가 침전되느냐 하면 10%가 침전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ppm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ppm이라는 것은 미리그램 per 리터와 같은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미리그램 per 리터를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100ppm은 0.1kg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팁에 나와 있는 단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0.1kg per 미터의 삼성 곱하기 몇 퍼센트? 10%는 0.1 그리고 유량 10,000미터의 삼성 per 1을 해주면 침전되는 물질량, 다시 말해서 침전되는 SS는 100kg per 1, 하루에 100kg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루에 100kg이니까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관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인체에 해를 가장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물질은, 자, 아무래도 하수관 자체라는 것은 혐기성 분해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피해를 많이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수관 자체에서 발생하는 혐기성 상태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면 관정부식을 일으키는 H2S, 황화수소가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가 하수구를 지나가게 되면 여름에 냄새가 좀 코를 찌르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황화수소가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화수소 H2S가 정답.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CH2O를 완전 산화시킬 때 THOD와 TOC의 B는 얼마인가? 여기서 THOD라는 것은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 TOC라는 것은 총 유기탄소량이에요. 자, 그러면 CH2O를 산소하고 결합을 시키면 CO2와 H2O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산소량이라는 것은 O2가 되는 거죠. 자, O2의 개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32g이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총 유기탄소량이라는 것은 유기물 중에 있는 탄소량. 탄소가 몇 개 있죠? 유기물 중에 1개. CH2O가 유기물이에요. 따라서 탄소가 1개 있으니까 1 곱하기 12g. 따라서 계산하면 2.67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호기성분해 반응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총 유기탄소량이라는 것은 유기물 중에 있는 탄소량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2번 항상 문제가 동일하게 주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처리 방법의 원리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은 회전원판법은 미생물의 부착 성장형으로서 별도의 산소 공급 장치가 없다. 다음은 접촉안정법은 생물업소에서 폐수 중의 유기물을 설렁지에 합착시킨다. 다음은 심청포기법은 U자형의 관을 이용해서 포기를 실시하며, 여기서 포기라는 것은 공기를 공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부상조를 사용해서 설렁지를 분리시킨다. 라번 산화지법은 수심 1m 이하의 경우에 호기성 세균의 산소 공급원은 조류와 균류. 우리가 산화지법이라는 것은 호기성 박테리아와 조류의 공생관계죠. 조류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호기성 박테리아에게 공급하고, 호기성 박테리아는 부산물을 다시 조류의 영양염류로 우리가 공급하고, 그래서 공생관계로 나타내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은 조류가 되는 거죠, 조류. 그래서 박테리아와 조류의 공생관계, 균류는 아닙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pH가 7.3에서 500ml의 폐수에 0.2% Al2SO4 18H2 우리가 지금 액상 응집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알룸이라고 하죠. 알룸, 황산 알루미늄. 그래서 액체상 황산 알루미늄을 이야기합니다. 용액 20ml를 넣었을 때 소요되는 응집제의 양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폐수량은 100m의 삼성 per day라고 되어 있죠. 그럼 먼저 응집제의 양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응집제의 양을 계산을 하기 전에 지금 여기 보시면 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퍼센트라는 것은 100분율 10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을 가지죠. 자, 그리고 ppm이라는 것은 100만 번율 10의 마이너스 6승의 값을 가져요. 두 개가 10의 4승 차이 나죠. 따라서 퍼센트에 10의 4승을 곱하면 ppm, 그리고 ppm을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죠. 그리고 ppm이라는 것은 미리그램 per 리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게 되면 지금 0.2%는 0.2 곱하기 10의 4승을 하면 mg per 리터가 되는 거죠. 얼마만큼 주입한다고 되어 있죠? 20ml. 리터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리터 없어요. 여기서 리터라는 것은 뭐냐면 폐수량이거든요. 지금 폐수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00ml, 0.5리터. 그래서 80mg per 리터라는 응집제의 주입량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kg per 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10의 마이너스 3승. 따라서 응집제의 농도를 kg per m의 삼성으로 환산한 다음에 폐수량 또는 유량을 곱하게 되면 바로 총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0.08kg per m의 삼성이거든요. 자, 여기에 폐수량 100m의 삼성 per day를 곱해서 응집제의 총량은 하루에 8kg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이 문제에서는 퍼센트를 ppm, 다시 말해서 mg per 리터로 전환시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mg per 리터라는 농도를 kg per m의 삼성으로 환산한 다음에 폐수량을 곱하면 두 번째. 그 단위 환산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가드뮴 함유 폐수 처리법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수산화물 침전법, 나번의 황화물 침전법, 다번에 탄산염 침전법, 나번에 수산화 제이철 침전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가드뮴 함유 폐수법의 처리 방법을 보면 수산화물 침전법이 있습니다. 수산화물 침전법은 OH로 침전을 시키는 거예요. 황화물 침전법은 S로 처리하는 거, 그리고 탄산염 처리법은 CO3-, 그리고 부상법, 그리고 여과법, 이온교환법, 합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산화 제이철 침전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한 성분의 주 배출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시한 같은 경우에서는 풀이되어 있는 것처럼 코커스 공장 및 도금에서 가장 많이 배출돼요. 그래서 랍은 코커스 공장과 도금 공장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리에 관련되는 활동 중에서 도시 폐기물 관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뭐죠? 수거죠. 왜? 인부가 직접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거 단계가 아무래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퇴비화의 장점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폐기물의 재활용, 나번의 높은 비료 가치, 답은 과정 중에서 낮은 에너지 소모, 라번의 낮은 초기 시설 투자비. 퇴비화는 비료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 높은 비료 가치가 아니고 비료 가치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밀도가 0.4톤 per m의 삼성의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밀도가 0.85톤 per m의 삼성으로 압축하였다. 압축비는 자, 압축비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부피가 나와 있으면 압축 전 부피에서 압축 후의 부피를 나눠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밀도가 나와 있으면 압축 후의 밀도에서 압축 전의 밀도를 나눠주시면 압축비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밀도가 나와 있으니까 압축 후의 밀도가 지금 얼마죠? 0.85톤 per m의 삼성. 압축 전의 밀도가 0.4톤 per m의 삼성이죠. 따라서 압축비를 계산하시면 2.13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피가 나와 있으면 압축 전의 부피에서 압축 후의 부피를 나눠주고 밀도가 나와 있으면 압축 후의 밀도에서 압축 전의 밀도를 나눠서 압축비를 계산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알칼리도 자료의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응집제 투입 시 적정 pH 유지 및 응집 효과 촉진 맞습니다. 답은 석회 및 소다회의 소요량 계산 맞죠? 답은 질산화 및 탈질에 소모되는 용존 산수량 산정. 답은 폐수와 슬러지의 완충 용량 계산 맞습니다. 따라서 알칼리도 자료 이용과 관계없는 것은 답은이 되겠죠.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슬러지 계량 방법 중에서 세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세척이라는 것은 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답은 소화 슬러지를 물과 혼합시킨 후에 재침전시키는 방법이다. 답은 슬러지의 가스방울을 없애줌으로써 부력을 감소시켜서 잘 농축되게 한다. 답은 슬러지의 비료 가치가 낮아진다.
라번에 설러지의 산도를 줄여서 설러지 탈수에 사용되는 응집재량을 줄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라번이 정답인데 산도를 줄이는 게 아니고 뭐를 줄이죠? 알칼리도를 줄여요. 그래서 설러지 탈수에 사용되는 응집재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도가 알칼리도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41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매립공법은 폐기물과 복토층을 교대로 쌓는 방식이다. 협곡이나 산간 및 폐광산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외곽 우수 배제 시설이 필요하다. 복토재의 외부 반입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폐기물과 복토층을 교대로 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립장이 있어요. 자, 흙을 넣습니다. 지금 여기에 폐기물을 매립했어요. 그 다음 복토, 그 다음 폐기물 매립, 복토, 폐기물 매립, 복토. 뭐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우리 샌드위치하고 비슷하게 닮았죠. 그래서 샌드위치 공법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탈수기 중에서 슬러지 케이크의 함수율을 낮게 하기 위한 가동할 수 있는 탈수기는 가번에 진공 탈수기, 라번에 가압 탈수기, 라번에 벨트 프레스 탈수기, 라번에 원심 탈수기. 자, 지금 정답은 가압 탈수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케이크의 함수율이 5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60에서 85%인데 지금 여기에서 가압 탈수기만 한 50% 정도의 함수율을 나타내고 진공이나 벨트 프레스, 원심 탈수기 같은 경우에서는 60에서 85% 정도의 함수율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함수율을 나타내는 게 가압 탈수기, 4번이 정답. 압력을 이용해서 탈수시키는 걸 가압 탈수기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43번에 보시게 되면 99%의 잉여 셀러지라는 것은 남는 거, 20m의 삼성을 농축해서 95%로 했을 때 셀러지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셀러지 공식은 최적으로 나와 있으면 V, 질량으로 나와 있으면 W. 그래서 V1 곱하기 100-P1은 처리 전, V2 곱하기 100-P2 처리 후예요. 따라서 20m의 삼성이 V1, 그리고 99%가 P1. 자, 그리고 농축을 했어요. 95%가 P2, 그리고 셀러지량이 V2가 되는 거죠. 따라서 V1 자리에 20m의 삼성, P1 자리에 99%, P2 자리에 95%. 따라서 V2는 4m의 삼성이라는 셀러지량, 처리 후의 셀러지량은 4m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4번에 보시면 듀론 공식을 사용해서 셀러지의 건조 무게당 발열량을 구하는 방법으로 어느 것인가? 가번의 원소 분석법, 근사치 분석법, 열량계법, 라번의 열분해법. 자, 우리가 듀론 공식을 보게 되면 탄소의 퍼센트, 수소 퍼센트, 산소 퍼센트, S 퍼센트가 있죠. 그래서 원소 분석법으로 우리가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듀론 공식입니다. 자, 그리고 듀론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 발열량 계산하는 문제도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45번 폐기물의 고형화에 관계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답은 폐기물을 화학적으로 안정시킨다. 답은 부피 축소로 처분 비용이나 운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부피를 축소를 하려고 하면 파쇄를 해야 되겠죠. 고형화를 시키게 되면 부피가 증가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나 운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답은이 틀렸어요. 답은 폐기 성분의 자연계 유출을 지연시킨다. 답은이 정답.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뇨 처리 방법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분뇨는 유기물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답은 정답. 자, 그리고 47번 보시게 되면 밀도가 400kg/m의 삼성인 폐기물을 밀도가 600kg/m의 삼성으로 압축시킬 경우에 부피는 몇 %가 감소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부피 감소율을 보시면 우리가 부피로 나와 있느냐, 밀도로 나와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부피가 나와 있으면 압축 전의 부피에서 압축 후의 부피를 뺀 다음에 압축 전의 부피로 나눠줘서 곱하기 100을 하고, 지금처럼 밀도가 나와 있으면 압축 후의 밀도에서 압축 전의 밀도를 뺀 다음에 압축 후의 밀도로 나눠줘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압축 후의 밀도가 얼마죠? 600kg/m의 삼성. 압축 전의 밀도가 400kg/m의 삼성. 나누기 압축 후의 밀도 600kg/m의 삼성.
자,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내면 무조건 곱하기 100입니다. 따라서 33.33%. 항상 여러분들이 부피가 주어져 있느냐 아니면 밀도가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부피 감소율, 압축비 구하는 식이 달라지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통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쓰레기의 수거 효율이 결정된다면 다음 중에서 수거 효율이 가장 우수한 방식은, 아무래도 수거 효율이 가장 우수한 방식은 집 밖에 있는 이동식이 가장 수거 효율이 뛰어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집 밖 이동식, 나번이 정답.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뇨 처리의 기본 목표로 틀린 것은, 자, 분뇨 처리의 기본 목표는 뭐가 있어요? 안전화, 감량화, 안정화, 무해하죠. 따라서 유기화라는 것은 관계가 없죠. 자, 그리고 50번 기름에 불이 붙는 방식과 같은 방식의 연소는 액체 연료의 연소 방식을 묻는 거예요. 자, 액체 연료의 연소 방식은 뭐가 되는 거죠? 정발 연소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액체 연료가 휘발유나 알코올 같은 경우가 정발 연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품목 중에서 재활용이 가장 곤란한 폐기물의 품목은 가번의 폐지류, 나번의 고철류, 다번의 혼합 폐기물, 라번의 폐타이어. 혼합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분리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개개인으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기에는 우리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혼합 폐기물은 실제로 재활용이 가장 어려운 폐기물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동층 소각로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유동층 소각로라는 것은 유동 매체인 모래에 열을 가해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방식이죠. 자, 가번 소각로 하부에서 가스를 주입해서 불활성층을 유동시킨다. 그 불활성층이 모래입니다. 가열된 유동층에 폐기물을 주입해서 폐기물을 연소시킨다. 답은 유동층의 충진물은 활성이 강하고 융점이 낮은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자, 유동 매체로 사용하는 모래 같은 경우에서는 활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비활성해야 됩니다.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융점이라는 게 녹는 거죠. 그래서 융점이 낮으면 안 되죠. 빨리 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융점이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열에 강해야 되고, 그리고 비중이 작아야 되죠. 가벼워야 되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쓰레기 수거 계통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가 가장 먼저 뭐죠? 가장 먼저 발생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 용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수거차가 옵니다. 수거차. 그리고 적환장, 그리고 처리장이 되니까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54번에 보시게 되면 54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죠. 쓰레기의 수거 노선을 결정했을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이 U자형 회전을 피해서 수거한다. 나번에 가능한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한다. 다음은 아주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발생원은 하루 중에서 가장 나중에 수거하나요? 가장 먼저 수거하나요? 그렇죠. 가장 먼저 수거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적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나 동일한 수거를 받기를 원하는 수거 지점은 가능한 한 같은 날 왕복 내에서 수거하도록 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5번에 보시면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매립했을 때 쓰이는 라이닝 재료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이닝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실터라는 재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은 한 장소에 있어서 특정 어원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 대상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대상 소음에 대한 암소음이라고 하죠. 따라서 갈로에 들어가는 것은 암소음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음압 레벨이 90dB인 기계가 가동 중이다. 여기에 음압 레벨 88dB이 기계를 추가로 가동시킬 때 합성 음압 레벨은 얼마가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합성 음압 레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10로그 10의 L1 나누기 10 플러스 10의 L2 나누기 10 쭉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90dB이고 88dB이니까 90 나누기 10 그리고 88 나누기 10 있으면 계속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92.12dB이죠. 계산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계산 공식을 알고 있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8번 진동 측정 시에 진동 픽업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만히 경사 또는 조철이 없는 장소 맞습니다. 나번에 완충물이 있고 충분히 다져서 굳은 장소. 나번이 틀렸죠. 완충물이 없어야 됩니다.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서 단단히 굳은 장소를 우리가 설정하죠. 다번에 복잡한 반사 회절 현상이 없는 지점, 온도, 전자기 등의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곳.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청각 보정회로 특성 중에서 사람의 귀에 가장 적합한 특성은 A 특성이라고 하죠.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0번에 보시게 되면 투과율이 0.01인 건축 재료의 투과 손실은 얼마인가? 우리가 투과 손실을 계산하는 식은 10로그 투과율분의 1이에요. 자, 여기 투과율이 얼마죠? 지금 0.01이죠. 그럼 10로그 0.01분의 1. 자, 이거는 우리가 계산기 중에서 일반 계산기는 안 되고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게 되면 20dB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